자, 최근에 테슬라 옵티머스 봇 관련해서 새로운 영상이 공개가 되었어요. 자, 이게 12월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영상이에요. 지금 텍타일, 그러니까 촉각 센서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계란을 잡는 모습과 또 스쿼트를 하는 모습, 그리고 자연스럽게 걷는 듯한 모습으로 꽤나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제 발을 떨어뜨릴 때는 이제 뒤꿈치부터 떨어뜨리고 닿을 때는 앞꿈치부터 닿고 있어요. 전형적인 인간의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번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처음 보셨을 땐 야씨 이게 뭐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꽤나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동작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곤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속도예요. 속도가 무려 3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테슬라 개발팀이 올린 트위터인데 12월의 마지막 비디오 이후 무려 30% 이상의 속도 향상이 있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전정 시스템이나 발 궤적 등 지면 접촉 논리를 개선해서 훨씬 자연스러운 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로봇이 걸을 때 이렇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모멘텀을 형성한다고 해야 되나? 아주 자연스럽게 걷고 있죠. 그다음 방향 전환도 잘하고 있고요. 확실히 12월달 영상곡은 좀 엉성해요. 뭔가 그 리드미컬한 걸음이 아니라 다소 좀 딱딱한 걸음이었는데 최근 영상 보시면 훨씬 더 생동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처음 옵티머스 봇 공개 때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고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게 별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발전 속도가 테슬라 봇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른 로봇을 들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AI 로봇 스타트업이라는 필기어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봇입니다.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오픈 AI가 초기 투자를 했고 최근에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곳이에요. 보시면 걷는 게 살짝은 어색하죠.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리고 또 최근 또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로봇이 커피를 타는 영상입니다. 영상 설명에 보이는 걸로 봐서는 로봇이 스스로 이제 실수를 깨우치고 자기가 강화학습을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피규어라는 로봇도 꽤나 정밀한 손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BMW가 미국에 있는 스파튼버그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이 바로 아까 나왔던 이제 피규어라는 로봇인데요. 이 자동차 산업이야말로 로봇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죠.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13만 6천 개의 산업용 로봇이 신규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규 채용 자리는 로봇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BMW의 제조 부분 최고 경영자도 쉬지 않는 로봇이야말로 앞으로의 생산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이 CEO라도 이 그래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2022년 기준 매출액 대비 고정비 중에서도 인건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5천만 원짜리 차를 타게 된다면 많게는 진짜 1,000만 원까지 인건비라고 생각해도 무방한데요. 이 로봇이야말로 그 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방안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 같은 경우는 대략 원가가 2만 달러, 그 다음에 이제 FSD를 구독 비용으로 쓴다고 가정하고 전기료 같은 유지 비용을 더하면 대략 2만 5천 달러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루 20시간, 주 5일, 50주 이것도 완전 풀로 한 건 아니죠. 그렇게 나눠봤을 때 시간당 원가는 대략 4.93달러. 이것만 봐도 일단 대한민국 최저시급보단 한참 낮습니다. 당연히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보다는 한참 더 낮은 원가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단순한 산수예요. 여러분이 CEO라면 불평불만도 없고 노조도 만들지 않는 로봇과 가격도 비싸고 때론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인간 둘 중에 고용하려면 누굴 고용하겠습니까? 좀 냉정한 말이지만 당연히 로봇이 조금 더 우위 전략인 거는 자명하잖아요. 그리고 BMW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이거를 행동으로 옮긴 회사도 있습니다. 유비테크라고 중국의 로보틱스 1위 하는 업체인데 지금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니오라는 전기차 스타트업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봐서는 전선도 달려있고 동작도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약간 퀄리티 체크 같은 좀 검사 위주의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중국 영상이고 약간은 믿기지 않는 점도 있지만 여기 실제로 보시면 이제 레프트 백도어 락 이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 체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비테크의 주장으로는 멀티모달이 가능한 그런 인공지능을 탑재했다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상당히 대단한 게 맞아요. 로봇공학은 곧 챗 GPT 모멘트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말이 결코 헛된 얘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 로봇공학이 정말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AI의 발전 때문이에요. 아니 로봇공학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고 AI는 AI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물어보시는 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산업은
크게 전방, 후방 산업으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방 산업으로 올수록 소비자에 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AI의 발전이 기존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개편하고 있어요. 이제 로보틱스 분야는 AI의 선 후행하는 게 아닌 그냥 같이 간다고 봐야 될 거예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도 그렇고 아까 봤던 피규어의 로봇도 그렇고 중국의 로봇도 그렇듯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뇌 부분, 인공지능 부분과 이 손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보틱스와 AI 부분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죠. 이제 이쯤 되면 이런 의심이 드실 거예요. 아니 중국 기업도 그렇고 로보틱스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이게 막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하나같이 이제 손의 덱스터리티, 그러니까 이 손의 정교함과 움직임이 엄청 끝내줘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어려운 로봇 기술의 종수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개나 소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여기서 엔비디아가 등장합니다. 아니 진짜 또비디아네 또비디아. 어디 AI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게 바로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심이에요. 자, 이 아이작심이라는 건 로봇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설계, 테스트 및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시뮬레이터입니다. 자, 이래도 뭔지 잘 모르시겠죠?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봇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아이작심에서는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요. 왼쪽은 시뮬레이션이고 오른쪽이 실제입니다. 한마디로 가상의 상황을 정말 많이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로봇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력이 조금 부족했던 스타트업들이 쉽게 이런 로봇 공학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도 아마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최근 들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엄청난 손놀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자세한 내용을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의 플랫폼 아이작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마존 물류 창고의 물류 분류와 같이 생산 라인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까지 정말 많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될 거예요. 아까 말했던 로봇 공학의 챗 GPT 모먼트가 왔다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이유죠.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런 리서치를 발표했어요. 2030년에 가장 많이 오를 혁신 분야는 바로 로보틱스라고요. 무려 78%로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괜히 호들갑 떠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왜 챗 GPT 모먼트가 로보틱스에도 적용이 되는지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나온 유레카라는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유레카, 자세하게 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자율적인 생물체와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환경 코드랑 목표한 행동을 자연으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이제 펜 돌리는 거 있죠? 이걸 잘할 수 있게 해줘 라고 말하자 이제 GPT-4가 자연어 처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원리가 들어간다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펜을 돌리는 행동을 잘했으면 1점, 못했으면 0점, 이런 식으로 행동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보상, 다른 말로 하자면 특정 행동에 대한 강화가 필요했는데 이 과정을 전부 GPT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 행동, 펜을 잘 돌리게 만들어라는 이 결정적인 목표만 설정해주면 중간에 필요한 온갖 잡다한 코딩과 다양한 훈련은 이제 GPT가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율 에이전트들 덕분에 더 이상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없잖아요. 아까 말했던 GPU 가속을 통해 아이작심 같은 가상 환경을 만듭니다. 이렇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펜 잘 돌리지 않나요? 뭐 학생 시절에 꼭 이런 친구도 있었잖아요. 뭐 로봇도 이 정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대단한 점은 로봇 한 대를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는 수백 대, 많게는 수십만 대의 가상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비단 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호작용도 가능하게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게임에서 막 10만 배 경험치 이벤트, 이 로봇한테도 그런 이벤트를 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이 이렇게 강화학습에 통합되면서 기존의 로봇 학습 방법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왜 요새 로보틱스 스타트업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좀 이유를 아시겠나요? 물론 지금 당장 이런 로봇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영화에서처럼 로봇이 인간을 노동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학자인 아서 찰스 클라크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